이 결국은 광속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물질의 광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통상 그래서 속도를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웨이브 프론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웨이브 프론트가 일정한 웨이브 프론트가 움직이는 속도, 우리가 이상 페이스 밸러시라고 하였고, 이 페이스 밸러시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페이스가 일정한 가정 하에서 우리가 페이스를 이분했을 때 속도를 즉 ds 오브 dt에 해당하는 텀을 구해보니까 오메가 오브 k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이 것처럼 오메가 오브 k로 표시됐고, 앞에서 보였던 밸러시티는 여기가 백색처럼 파동공에서 보였던 것처럼 여기에 보이는 이 향했던 것처럼 이것은 1 오브 v 제곱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즉 1 오브 v 제곱인데 v는 1 오브 스퀘어 루트 이프론 제로 라는 문제입니다. 이프론 제로와 유제로는 진공에서의 특성을 자기적 정기적 상수입니다. 이프론 제로 정기적 상수이고 유제로는 자기적 상수이고, 당연히 미친 전자기 파이니까요. 그래서 진공에서는 당연히 이때 우리가 진공에서의 비례 속도는 통상 방법 C를 사용하는 C, 오메가 오버 K제로. 특이한 점을 보시면은 물질 내에서의 표시할 때 오메가 오버 K를 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공에서의 속도를 표시할 때는 오메가 오버 K 마트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물질과 진공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오메가는 같은데 K 값이 다릅니다. K 값이. 그래서 K가 다르구나. 즉 이때 왜 오메가가 변하지 않고 K만 바뀔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왜 오메가가 바뀌지 않느냐 하고 K값만 바뀔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페이스 벨로시티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벨로시티라는 레시오, 즉 통상적으로 물질을 진공에서의 광속도, 물질의 광속도의 비를 우리가 물질 교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정리한 것처럼 광속 C는 1 오버 스퀘어부터 이프론 유제거든요. 따라서 이 관계식이 대입하게 되면 물질율은 비자성 물질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물질율은 상대적 유전 상수의 제곱분의 비례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질율과 유전 상수와 관련되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전 상수가 키 플레이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실내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왼쪽에 있는 모티얼의 동물들이 표시하고 있는 실리콘, 다이아몬드, 갈륨 아사나이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 상수가 여기 보신 것처럼 두 가지로 여기 보이는 건 사실은 낮은 프리퀀시에서의 상대적 유전 상수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에는 11.9이고 다이아몬드는 5.7, 그 다음에 갈륨아사나이드 13.1,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3.84, 물은 80에 해당하고, 조금 전에 우리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불결율은 스퀘어 루트 오브 상대적 유전 상수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유전 상수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실리콘은 3.44, 다이아몬드 2.39, 갈륨아사나이드 3.62,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2, 물은 8.9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화장대, 마이크로웨이브라든지 또는 IR이라든지 또는 가시광대 영역대에서 보면은 이 불결율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실리콘의 경우에는 낮은 프리퀀시에서의 유전 상수의 스퀘어를 취했더니 현재 약 1.25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화장에 해당하는 불결율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거의 비슷하고, 하지만 갈륨 아사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값을 보이고 있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둘 다 더 작은 값을 보이고,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낮은 프리퀀시에서의 해당하는 유전 상수하고 높은 진동수에 해당할 때 유전 상수하고 역할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또는 IR, 가시광 물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전 상수의 스퀘어 루트를 취했을 때, 낮은 프리퀀시 스퀘어를 취했을 때보다도 일반적으로 루트들이 작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유전 상수도 화장에 따라 진동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당하는 유전 상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00나노미터에서 500나노미터 물질을 알고 싶다 그러면 500나노미터에서의 유전 상수를 알아야 됩니다. 유전 상수를.
때 해당하는 파장에서의 유전상수의 수기로를 취했을 때 비로소 거기에 해당하는 물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물질들을 보면은 실리콘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원소로 되어 있어요. 실리콘,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실리콘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반면에 갈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자, 다른 타입의 두 개의 원자가 되고 각각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갈륨 아산은 물론 공유결합도 하고 있지만 일부 아이오닉 분들을 하고 있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분들 헬프가 더 크고, 물의 경우에는 퍼머넌트 다이퍼먼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물의 경우에는 산소를 주변으로 해서 좌우에 수소가 있는데 이때 특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죠. 100도인가요? 일정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산소 원자는 음의 차지를 가지고 있고 수소 원자는 양의 차지가 있어서 일렉트릭 다이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머넌트 일렉트릭 다이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전자들은 물질 내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일 것이 가벼우니까 가볍고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일 것이고, 이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자에 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나름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퍼머넌트 다이폴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이들 전자에 의한 이온에 의한 또는 다이폴에 의한 퍼머넌트 다이폴에 의한 그런 리스판스를 다 할 수 있지만은 프리퀀시가 매우 빨라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전자들은 대응을 하는데 이온이나 퍼머넌트 다이폴은 빠른 전기장. 결국은 전기장이라는 말은 현재 빛이 진행을 할 때 빛이 진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 진동이 부호가 바뀌어요. 직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기장의 폴라리티가 양에서 음으로 0을 가로질러서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0, 파시트 이렇게 바꾸면서 결국은 이 전기장에 의해서 각각의 전자들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진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경우는 결국은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온이라든지 퍼먼트 다이폴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다이렉트 컨스탄트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진동수로 가면 갈수록 다이렉트 컨스탄트가 작아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유전상수가 큽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본딩 확률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우리가 다루기를 등방적인 물질 모든 방향으로 다 진행 방향의 특성이 즉 유전상수가 방향이 인디펜던트하게 그런 경우는 비정밀 물질에 해당하거나 또는 큐빅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서 전기장이 가해질 때 대응한 정보가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적으로 유전상수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을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이소트로픽한 경우, 즉 모든 방향으로 유전상수가 같은 경우, 즉 아이소트로픽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결정해서 크리스탈에서 그러는데,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정 방향에 따라서 다른 유전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액정이 대표적인 실내이고,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빛의 어떤 형광색을 하거나 빛을 모듈레이션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옵티컬 모듈레이션을 구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통상 우리 지금 현재 구도체의 경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도체의 경우에, 구도체의 경우는 완벽한 구도체라면 우리가 빛의 흡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지금 생각하는, 물론 나중에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빛이 흡수가 물질에 흡수가 되는 경우인데, 지금 키포인트는 빛하고 물질하고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인터랙션 방법을 소개한 것은 빛이 하나의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물질은 전할 때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빛 전기장에 의해서 물질이 서로 물질에 있는 전자들이 또는 이온들이 또는 다이폴들이 움직인다 라고 우리 가정을 해서 빛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고려를 해보는 것은 우리 보통 다루고 있는 IR이나
오늘 유효부위 가시성에서는 대부분의 일렉트로닉한 특성에 의해서 물질의 분무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생각해 본다면은 이와 같은 안개식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첫 번째 식은 여기 보시면 분산관계를 표시하죠. 즉 물질들이 파장이 기대된다. 보통 분산이라고 한다면은 에너지가 모멘텀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통 프리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제곱하기 2A죠. 에너지가. 그래서 보면 에너지는 운동량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분산관계라고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절율이 유전상수가 파장의 함수이다. 그리고 이것을 분사이라고 분사한.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일렉트로라이제이션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를 되고 있고 여기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공명 수직권 실분을 파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불절율이 파장의 디펜던트한 것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여기 사실 이것은 좀더 이렇게 폴라이제이션에서 관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은 그러한 방정식이 전달을 사실은 그래서 흔히들 경험적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런 글래스의 불절율을 알아본다든지 다른 종류의 불도체의 불절율을 알아볼 때는 이와 같은 방정식들을 활용해요. 셀마의 방정식이라든지 포시 방정식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A1 셀마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1, A2, A3 이런 것들이 상수에 해당하고 또한 람다1, 람다2, 람다3가 상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코시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는 것처럼 H는 여기서 플랑크 함수한테 해당하고 U는 진동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N-이것도 상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N0, N2, N4 모두 상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얻은 파라미터들이 존재해요. 이러한 경우를 얻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여러 물질들에 해당하는 물질마다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일정한 파장에서의 물질 얼마를 평가하실 수 있으시면 그래서 이게 보인 것처럼 몇 가지 실내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물질들이 파장이 디펜던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테이블에 보면 이 부분은 셀마이어 방정식을 이용해서 찾아낸 파라미터이고 A1, A2에 쓰여져 있고 그다음에 앞에 해당하는 람다와 같은 것도 쓰여 있고 또한 아래쪽은 코시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제가 종류들이 물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건 완전한 순수한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보통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 퓨지드 실리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 퓨지드라는 말 쓰는 이유는 보통 여러분들이 글래스 하면은 많이 보이고 있는 글래스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순수한 글래스를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펄치를 먼저 만들죠. 펄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로 만든 결정체. 그다음에 이것을 결정을 녹여요. 녹이면은 비전율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한 경우를 퓨지드 실리콘. 그래서 순수한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들어 있는 그러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 사실은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소다라임 글래스 같은 경우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소다라임 자체는 결국은 소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존재하는데 불순물을 넣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유리의 불절율이 불순물에 따라서 바뀌어요. 불순물에 따라서 바뀝니다. 유리 불절율이.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퓨지드 실리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온에서 잘 여기서 녹는 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핸들링하고 싶다. 그러면 녹는 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녹는 점을 낮추는 방법 중에서 불순물 첨가를 해서 녹는 점. 보통 이 소다라임 글래스 같은 경우는 한 600도씨 정도 되는 녹아 600도씨 정도고 그래서 녹는 점을 컨트롤해요. 당연히 여기에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와 저만 옥사이드를 섞어가지고 섞는 이유는 사실은 불절율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통상 섞는 물질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든지 저만 옥사이드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퍼 옥사이드를 섞어가지고 불절율을 미세 조절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옵티컬 파이버가 있죠. 옵티컬 파이버를 보면은 안에 코어와 클렌징이 있는데 이때 코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 빛을 우리가 보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모드들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싱글 모드 옵티컬 파이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때 코어와 클래핑 사이즈 모듈 차이가 매우 작아요. 물론 싱글 모듈 만들기 위해서는 코어의 다이아몬드 작아야 됩니다. 코어 다이아몬드 작아야 되고 동시에 모듈 차이가 작을 때 우리가 좀 더 완벽한 싱글 모드 옵티컬 파이버를 만들죠. 물론 싱글 모드 옵티컬 파이버를 만들면은 이게 로우 홀 커뮤니케이션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옥사이드를 서로 섞어가지고 모듈을 튜닝을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있고 아래쪽에 저만이 옥사이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섞으면서 적당히 레시오를 섞으면서 굴절을 튜닝하고 있는 그런 실내를 보여주시고, 그다음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뭡니까? 사파이어는 보석이죠. 보석인데 뭘로 만들냐면 알루미늄 옥사이드, 알루미늄과 옥시전을 만들죠. 그래서 Al2O3에 해당하는데 보통 우리가 알루미나라고 하죠. 알루미나인데 알루미나 같은 경우는 결정화가 덜 된 것이고 잘 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화가 잘 된 게 바로 크리스탈 사파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여러분들이 아마 카본 블랙이죠. 카본 블랙. 여러분들 수검정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 수검정이 결정화가 잘 되면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합니다. 물론 이게 카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이브리데이션이 가능해요. SP1, SP2, SP3가 가능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과 마찬가지로 SP3 하이브리데이션이 있어요. 그 경우에 해당하는 파람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셀마이 방법으로 표시한 방법이고, 아래는 코시 방법으로 표시한 거죠. 다이아몬드 실리콘 정한 아래쪽에는 지금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래쪽에는 현재 엘리먼처럼 그러한 크리스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실리콘 정한 이들 모두는 어떤 결합을 가지고 있냐면 코발란트 본딩을 하고 있고 구조 자체가 다이아몬드.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특정한 것들을 따라서 이 밴드 갭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적용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면 여기 보면은 이 경우에 레인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에너지 범위가 0.0에서 5.47 일렉트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거 다이아몬드 에너지 밴드 갭이 얼마라는 걸 추측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5.47 일렉트론. 앞에 있는 0.05는 어떤 거에 기인할까요? 제한된 거죠. 굉장히 작은 에너지죠. 그래서 약 50ml 정도 해당하는데 이것은 아마 카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그래서 호론에 관련된 특성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이나 저마늄도 보시면은 실리콘 저마늄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에너지이시고요. 다이아몬드는 더 높은 에너지.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강한 번딩을 하고 있습니다. 호론의 프리퀀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호론의 프리퀀시가 실리콘과 저마늄보다도 더 큰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한 요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에서 에너지 밴드 1.08 근처고 1.1렉트론이죠. 지금 저마늄은 0.75, 0.86 정도 되는데 에너지 밴드 갭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다른 한쪽 엔드는 호론의 특성이 원온 일렉트론 밴드 갭 구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 굴절의 이유는 이런 상태의 그 오리진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매스매티컬하게, 시스테매틱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클래시컬하게 이해하는 방법, 하나는 양자역학을 도입해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일단은 클래시컬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그 원자가 크리스탈 안에서 어떤 주변과 결합을 하고 있을 텐데, 심플한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플한 경우를. 그래서 주변에 지금 원자가 주변에 각각의 세 방향 모두 다 원자들과 결합했고, 그 결합 특성을 표시하고, 그래서 결합 특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현재 스프링 상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스프링 상수 CX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뉴턴의 방정식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힘과 가속도의 법칙을 그대로 생각하면 어떤 종류의 힘들이 여기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 존재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스프링의 복원력은 현재 오른쪽의 수식은 1차원만 고려해서 표시하고 1.3차원을 다루지 않고 1차원을 고려한 것이고, 그래서 스프링의
곱하기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댐핑이 존재를 합니다. 댐핑.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충돌 반응하고 어떤 손실이 발생하게 댐핑. 댐핑은 일반적으로 속도의 비례입니다. 그래서 댐핑 상수가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결국은 빛은 뭐예요, 사실은? 전기장을 우리가 AC 모듈로 식한 거죠. AC 모듈. 결국은 우리가 뭐 뼈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저항도 알고 캐파시티를 이렇게 따라서 위에다가 AC 시그널을 해서 우리가 뼈를 구동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재 선을 연결하지 않고 빛으로 현재 구동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현재 물질을 구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전기장 성분으로 현재 안에 있는 차지들을 진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면 전자기 파.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가 존재를 할 것이고, 스프링하는 댐핑, 그 다음에 힘과 가속도를 그대로 한 겁니다. 좀 이게 좀 일반적인 거, 조금 전에 다뤘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우리가 손실이 없는 경우, 어떤 흡수가 없는 경우 생각하고, 사실 흡수가 없는 경우 생각하면 댐핑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댐핑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해석이 다뤘던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감마성이 없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면 이와 같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방정식을 정리해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현재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해. 사실은 x를 부동식으로 하고 상수 곱하기 속도, 그다음에 또 상수 곱하기 x,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드라이빙 포인트. 이 방정식의 해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2학년 때 공학 수업 해를 적용하면 답이 나오는데, 앞에 개수들이 상수들이에요. 그다음에 드라이빙 포인트. 그러면 해당하는 솔루션은 비슷하고, 드라이빙 포인트가 비슷하거나 또는 앞에 있는 시큐러이 방정식을 해야 돼요. 시큐러이 방정식이죠. 결국 2차 방정식인데 브레이크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가 되고 어떤 지수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해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죠. x는 x0 타임스 코사인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파이는 돈이 것처럼 사인, 코사인 분의 두 개를 합해서 만드는 유상품을 하겠죠. 이것을 그래서 컴플렉스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죠. x는 x0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 파이를 x0를 포함시키면 x0는 컴플렉스가 되겠죠. 컴플렉스가 될 것이고, 여기서 미분하고 1차 미분, 2차 미분 다시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않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고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방정식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x는 앞에 tilda는 q20m, q는 전자의 전하량이겠죠. E0는 뭐냐면 우리 현재 빛의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의 앰플리튜드 E0, 그다음에 m은 전자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1/5 오메가 제로 제곱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i 오메가 감마. 오메가 제로는 뭡니까? 오메가 제로 빛은 현재 원자부터 있고, 그 원자를 붙들고 있는 스프링, 아이는 스프링이죠. 아이는하고 스프링. 그래서 결국은 오메가 제로는 스퀘어 루트 오브 k 오브 m, 스프링 상수는 c 오브 m. 결국은 오메가 제로 제곱은 c 오브 m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오메가는 이 오메가 뭡니까? 현재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진동,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빛을 쏘여가지고 물질의 전자들을 위해서 현재 노동을 치게 합니다. 노동을 치게. 그래서 현재 x 앰플리튜드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약간 타임 디펜던트 상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처럼 앞에서는 앰플리튜드 표시하고 타임 디펜던트, 시간의 함수로 좀 모시고 나옵니다. 통상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현재 로렌츠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한 빛과 물질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실수부와 허스부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실수부가 있고 허스부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수부에서 현재 복수수 공간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허스부와 실수부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둘 사이의 유상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페이스 로테이션을 이용한다면 큰
TV의 크기 곱하기 그다음에 페이스 앵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를 표시하고 있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양은 항상 물리량은 목수들 다루고 있지만 항상 우리 다루는 물리량은 실수량이에요. 실수량.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았지만 우리가 관련 물리량은 실제 물리량은 실수를 취한다. 결국은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오메가에 따라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현재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했더니 전자들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깁니다. 근데 이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진동수에 따라서 함수를 크게 변하고 또한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함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보시면은 전기장이 세면 셀수록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커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드라이빙하는 어떤 빛의 프리퀀시가 현재 물질 구성하는 원자기에 의해서 스프링 상수 또는 레전스 프리퀀시가 가까워진다. 그러면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변이가 커질 것이고, 그래서 그 변이를 알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무전상소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무전상소 연결시키니까 결국은 변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전자와 이온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기면은 일렉트릭 다이폴을 가집니다. 그래서 차지 곱하기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결국은 얼마만큼 거리가 이동하면서 S 곱하기 차지. 그게 바로 일렉트릭 다이폴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지금 이제 한 원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렉트릭 다이폴. 결국은 S 곱하기 차지 Q가 바로 일렉트릭 다이폴에 해당을 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알았던 차지 Q,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찾았던 일렉트릭 전기에 가해서 발생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곱한 게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 물론 이게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컴플렉스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 우리 실수 취하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한 개의 원자에 대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질은 엄청난 많은 원자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아보가드로 수많은 많은 분자들을 구성하고 있어서 결국 단위 부피당 몇 개의 원자가 존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때, 만약에 n 개의 현재 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그 각각의 일렉트릭 다이폴먼트가 지금 원자의 숫자, 전자의 숫자를 곱하면은 그게 분극이 됩니다. 단위 부피당 다이폴 모먼트를 총 다이폴 모먼트는 각각의 현재 가지고 있는 전부 합치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위 부피당 분극 표시한다면, 단위 부피당 다이폴 모먼트 표시한다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n은 단위 부피당 전자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폴라리제이션을 표시합니다.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의 비례를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전자들이 있느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분극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전기장과 전자 숫자에 따라서 분극이 다릅니다. 물론 다행히 진동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폴라리제이션을 알았던 거예요. 폴라리제이션. 근데 폴라리제이션은 단위가 뭐예요? 폴라리제이션 단위. 분극의 단위. 지금 뭐라 하냐면 단위 부피당 다이폴 모먼트. 다이폴 모먼트 단위 차지 곱하기 거리 죠. 차지 곱하기 거리. 그다음에 단위 부피니까 볼륨은 그냥 m 스퀘어죠. 그죠? m 큐빅. 그죠? 따라서 qm 제곱 되죠. q per m 제곱. 그죠? q per 결국은 단위 면적당 차지야. 그죠? 단위 면적 차지가 바로 분극의 차원이다. 그런데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지금 D를 정의할 때 D의 차원도 마찬가지로 쿨롱 퍼 스퀘어미터. 쿨롱 똑같죠, 그죠? 같은 차원이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게 했을 텐데 차원을 비교해 본다면 쉽게 D와 P와 어떤 관계, 또는 D와 E가 어떤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극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폴라리제이션은 입술대로 타이 타임스 이게 결국은 D의 차원이 D의 차원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일렉트릭 디스플레이스먼트의 D에 해당하는 차원, 결국은 쿨롱 퍼 스퀘어미터에 해당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고려를 해본다면 앞에 수식으로부터 분을 찾았는데, 그럼 이때 해당하는 카이 이렇게 써서 들으시죠. 써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렉트릭 서스를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nq 제곱 오버 n이 제곱인데 이때의 차원이 진동수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진동수 제곱에 해당하는 차원에 해당하고 이것을 그러기를 플라즈마 프리퀀시. 그래서 플라즈마 프리퀀시는 스퀘어 nq 제곱 오버 n이 스퀘어로 표시했습니다. 즉 n이 크면 클수록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커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기 자기학 시간에 성신권의 플라즈마 프리퀀시라는 걸 계산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때 성신권의 경우는 전자 이온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낮아서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낮으면은 플라즈마 프리퀀시보다 작은 프리퀀시로 플라즈마에 입사를 하면 돼요. 다 반사를. 만약에 플라즈마 보다 더 큰 프리퀀시로 플라즈마를 입사를 하게 되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플라즈마 프리퀀시가 해당하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성축권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성축권이 존재하면서 이게 매우 좋은 반사판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레디오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래서 레디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때 레디오파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축권의 반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멀리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회전해도 그 정도의 그런 반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처럼 현재 컴퓨터 스피커가 있고, 그다음에 이때 결국은 상대적 유도 상수는 결국 1 플러스 파이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상대적 유도 상수는 복수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도 여러분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현재 다루고 있는 허수부는 사실은 조금 더 나중에 좀 얘기를 할 것이고, 만약에 결국은 감마가 제로이다 그러면 흡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감마 같은 경우.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p 제곱 오메가 제곱에 해당할 것이고, 그 경우를 지금 하고 결국은 이 경우는 다 실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본 건데, 보시면은 편의상 오메가 제로와 오메가 p를 1로 두고 감마가 0.0.0이라는 걸 했을 때 이때 유전 상대 유전상 실수부를 그립니다. 그래서 레조넌스 프리퀀시 근처에서 굉장히 큰 요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커지면서 상대 유전상은 작지만, 그 다음에 크게 작은 경우는 유전상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사실은 레조넌스 때문에 허수부를 표시합니다. 허수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프리퀀시에서는 상대적 유전상에서 1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결국은 플라즈마 프리퀀시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가져옵니다.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원자 하나에 지금 현재 전자 하나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원자가 여러 개의 원자들을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본딩에 여러 개의 원자들 본딩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은 여러 개의 원자들, 다른 타입의 원자들을 있을 때 이들의 유전 상태는 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추가적인 텀 하나를 표시했는데, 이것을 오실레이터 스트렝스라고 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텀들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전체의 전자수인데 대형 전자수와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서 3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러면 전자가 여러 종류의 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다. 그다음 각각의 다른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낮은 프리퀀시에서 가지고 있는 레조넌스 프리퀀시, 높은 프리퀀시에서 해당하는 레조넌스 프리퀀시. 그러면서 이와 같이처럼 상대의 유전상수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렌젤 형태로 가우시안 형태로 보이게 되고, 그것은 얘를 미분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프리퀀시가 크면 클수록 상대 유전상이 작아지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작으면 커진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함께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현재 일렉트론에 의한 폴라리즘 표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높은 프리퀀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프리퀀시가 낮아지면서 이들 모두의 합, 즉 아이오닉 프로퍼티와 다이 프로퍼티를 모두 합한 것이 결국은 폴라리즘에 관련돼 있고 분무에 관련돼 있고 결국은 상대적 이론 상대적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물의 경우에는 다이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이폴의 영향이 매우 커서 매우 높은 이런 상수 80 정도에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물에 있는 물질은 한 1.3에 불과하죠. 그래서 물이 비록 이런 상수는 낮은 프리퀀시 크지만은 실질적으로 빛에 대응하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이전 상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한 것처럼 되어 있고 나중에 좀 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전 상수도 복수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와 동시에 물절률도 복수수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절률의 실수부를 우리가 물절률로 부르고 그다음에 허수부를 우리가 익스텐션 코에피션트, 즉 흡수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파라미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유전자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서는 물절률 표시였어요. 물절률도 상대 유전 상수가 어떻게 변하는 형태, 때론 형태를 따라가서 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셀마의 방정식이라고 호시 방정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예제에 있는 한번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예제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직접 숙성한 대입하면 되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 클래시컬하게 지금 현재 빛을 하나의 전각이 파고들고 전기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현재 회로에서 볼테이지를 우리가 지금 오실레이션 현재 AC 모드로 구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결국 우리가 어떠한 물체의 AC 구동하는 결국 전기장이 형성되죠. 전기장에 따라서 리스판스를 할 거야. 자 그러면 그 경우를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을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배웠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어요. 양자역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올레드 시간에 어떻게 올레드 시간에 올레드에서 빛을 방출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올레드에 사용된 물질의 특성을 조사를 할 때 어때 PL 측정을 해보고 PL 측정할 때 어떻게 빛을 쪼이죠. 빛을 쪼이고 나중에 방출하는 빛을 우리가 방출을 해보는데 그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전기장을 가한 겁니다. 전기장을 가한 현재 오실레이션 전기장을 가한 상태에다 하고 그때의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뭐예요?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호모와 루모 사이의 에너지 갭, 호모 루모 갭을 뜻이고요. 호모 루모 갭. 이게 바로 레조넌스 프리퀀시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구동하는 진동수가 레조넌스 프리퀀시보다 크거나 작은 경우, 같을 경우는 큰 레조넌스가 일어나겠지만 작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경우는 일렉트론 트랜지션은 안 일어나겠죠.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전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게 되죠. 트위스트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세기에 따라서 트위스트한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오실레이션을 할 것이죠. 들어가는 오실레이션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라비 오실레이션. 라비에 들어갔을 때 라비 오실레이션 그런 오실레이션에서 완전히 일렉트론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둘 사이에 에너지가 레조넌스가 안 일어나지면 진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빛을 쪼일 때는 호일한탄 빛을 쏘이게 되고 인코일한탄 라이트를 쏘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일한탄 라이트가 되면 계속 진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인크루런트 라이트를 쓰게 되면 계속 특정한 상태를 이동을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사실은 지금 오늘 다뤘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해가는 해석들을 하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는 섹션 1-3에서는 그룹 벨로시티, 그다음에 그룹 인덱스를 얘기합니다. 앞에서 다뤘던 것은 페이스 벨로시티, 페이스 그다음에 페이스에 해당하는 인덱스, 페이스 벨로시티, 페이스 벨로시티는 그야말로 유상이 앞으로 속도이고, 그룹 벨로시티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에너지나 파워가 전달하는 속도를 에너지나 파워가 전달하는 속도를 흔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룹 벨로시티와 그룹 인덱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소개를 했냐면 현재 앞에서는 모노크로매틱한 경우를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완벽한 모노크로매틱한 결국은 달리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 엄연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 진동수가 존재를 하고 있고 두 개의 파가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중심 프리퀀시에서 델타 오메가만큼 작은 경우, 다른 하나는 오메가 델타 오메가만큼 큰 경우를 생각을 했고 또 이에 대응해서 웨이브 넘버가 K가 중심 K부터 K-델타 K만큼 작거나 중심부터 델타 K만큼 큰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두 개의 웨이브를 믹싱을 할 경우에는 이런 비트가 있는 이런 비트들이 평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비트들이 형성되거든요. 결국은 맥놀이, 비트, 그리고 다른 말로 웨이브 이런 웨이브 패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안에 있는 그린 색깔을 보시면 안에 있는 그린 색깔 진동수는 이때 중심 프리퀀시를 가지고 오메가를 가지고 진동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 대시드 라인, 결국은 대시드 라인은 진폭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어요. 안에는 현재 페이스의 변화를 그린 컬러 페이스 변화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에 이때의 대시드 라인은 진폭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때 페이스 변화는 결국은 그냥 페이스 밸런스에 해당하고 반면에 대시드 라인에 해당하는 결국은 이걸 그룹 밸런스를 표시합니다. 그룹 밸런스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정의를 하기를 D 오메가 오브 DK로 표시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페이스 밸런스 할 때는 DX 오브 DT를 구했는데 그때 뭐냐면 오메가 오브 K였어요. 오메가 오브 K였고 그룹 밸런스 경우에는 D 오메가 오브 DK 결국은 오메가와 K를 미분한 것이죠. 결국은 오메가와 K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고 미분 가능한 경우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다. 그러면 어때요? 사실 그룹 밸런스가 페이스 대표가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을 해보는데 보시면은 두 개의 웨이브를 믹싱을 해본 게 보시면 하나는 중심 주권이 델타 오메가만큼 차이가 나고 K가 델타 K만큼 차이가 나고 하나는 중심 주권시에서 델타 오메가 크고 K 값도 델타 K만큼 큰 경우 두 개를 합하는 그래서 코사인 룰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해가 하실 수 있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찾아서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EX는 표시하게 되면 이 2 times E0 두 개의 전개 합했으니까 진폭이 두 개 중 했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델타 오메가 T 마이너스 델타 KG 타임스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G. 그래서 현재 보이는 블루 텀은 현재 그린 컬러 진동하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약간 페이드한 그러한 블루는 현재 대시드 라인을 표시하고 있죠. 대시드 라인은 그래서 이때 진폭이 진동하고 그리고 그 이상 속도는 앞에 이 안에 있는 지금 이제 그린 컬러의 이상 속도는 현재 블루 안에 있는 인덱스 텀 오메가 T K를 상수로 놓고 그걸 미분하면은 결국 DG 오버 DT가 돼서 오메가 K를 나타내고 페이스를 쓰는 것이고 이것도 같은 방법을 한다면은 그때는 델타 오메가 T 오버 델타 T가 아닌데 델타 오메가 오버 델타 K가 그룹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이때 그룹 밸런시티는 DG 오버 DT는 델타 오버 델타 K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아주 사실은 우리가 가끔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홀로그램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레이팅이죠. 그레이팅의 회전 특성을 알아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회전 특성을 알아보면서 회전은 에퍼처 사이즈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파장이 크면 클수록 에퍼처 사이즈 비례해서 크면 클수록 회전이 더 잘 일어나요. 그런데 홀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이 회전이 잘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점은 회전이 너무 작아서 그렇죠. 보통 우리 현재 여기 사용 디스플레이의 에퍼처 사이즈가 보통 수백 마이크로미터 해당,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수십 마이크로, 수백 마이크로. 근데 미세 파장은 0.5 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회전을 잘 일으켜야만이 우리가 아주 홀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회전을 잘 만들게 하면 파장을 우리가 큰 것을 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잠깐 혼란스러운 면은 우리가 회전이 페이스 벨로시티에 디펜던트 할 것인가 또는 그룹 벨로시티에 디펜던트 할 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 벨로시티는 굉장히 빠르고 그룹 벨로시티는 느리니까 느리니까 여기 느리니까 어떻게 돼?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페이스 모듈 보시면은 이때 모듈레이션의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매우 느리게 마치 긴 파장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회전은 이 웨이브 팩켓의 앰플 모듈레이션에 디펜던트 하지 아니하고 페이스 밸런스테만, 즉 이게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메가 또는 진동 파장에만 디펜던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란을 가지고 우리가 회전 특성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룹을 했을 때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오메가와 람다 사이 관계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d 오메가와 d k를 구할 필요가 있죠. k는 또한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d 오메가는 미분하면 이와 같은 형태를 쓸 것이고, d k는 더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d k를 미분 형태를 바꿔서 씁니다. 전제 조건이 이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불절율이 상수가 아니라 파장이 되는 분산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한 거야. 그 경우에 그럼 미분을 할 경우에 파장에 대해서 미분하고 파장에 대해서 불절율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고 파장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지. 그걸 다 표시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오메가 경우는 현재 파장뿐만 존재하기 때문에 파장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 그다음에 K를 미분할 때는 파장뿐만 아니라 불절율 미분을 해야 돼. 두 가지 항이 다 존재해요. K를 보면은 앞에는 파장에 대해서 미분한 거, 두 번째는 불절율을 파장으로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d 오메가 dk를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d 오메가 dk가 그래서 d 오메가 dk를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 공통점들을 상쇄시키고 남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c over n 마이너스 람다 제곱 d over d n 제곱. 그러면 만약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불절율 n이 파장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0이 되겠지. 그리고 그룹 밸런스는 C over N이 됩니다. 즉 이게 뭐야? C over N이 페이스 밸런스. 그래서 만약에 디스퍼션을 보이지 않는 물질, 또는 진공에서나 또는 에어 상황, 에어도 약간 있지만은 에어 상황에서는 결국 페이스 밸런스와 그룹 밸런스가 같다. 페이스 밸런스가 그룹 밸런스가 같다고 해서 비트가 생성되는 건 아니야. 비트는 형성이 돼. 하지만 페이스 밸런스가 같다는 거야. 이제 맥놀리는 생기지만은 페이스 밸런스가 같다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디스퍼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밸런스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노멀한 시츄에이션에서 불절율이 작아지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파지티브가 돼서 결국 그룹 밸런스가 페이스 밸런스가 작아지고. 자,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하기를 이렇게 분모함을 스몰 n 마이너스 람다 d 오브 d 람다를 우리가 그룹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룹 인덱스는 디스퍼시한 미디엄 안에서만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은 유리를 피어실리카 글래스의 구조율을 표시하고 있는데 스몰은 근데 위는 이제 그룹 인덱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D n over D 람다는 이 경우는 기울기가 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배수식에서 이것처럼 이게 음이기 때문에 람다 곱하기 음이니까 마이너스 파지티브가 되는 결국은 그룹 벨로시티가 페이스라고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굴절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굴절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어떻게 해서 굴절율이 달라질까? 사실 질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동원을 해요. 직관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한번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요. 어떤 질문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속도가 줄어든다고 왜 줄어들지?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나름 대답을 얻었나 오늘? 속도가 줄어들어하는 이유는 빛하고 물질 간의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답을 얻었을 거야. 근데 속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굳이 파장이 줄어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진동수가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동수는 안 변하고 결국은 파장이 나. 아까 우리 작가님처럼 웨이브 넘버 웨이브 바뀌는 상황.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기를. 그다음 굴절율이 꼭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경우, 때로는 음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